자, 잘 쉬셨죠? 예, 지적 공부 쪽 보도록 하죠. 이 파트의 경우는 지적 공부에 무엇이 나오느냐 물어보는 파트인데, 지적 공부라는 것을 정리할 때 우리가 앞서 배울 때 종류가 총 8가지 있다고 배웠습니다. 지적 공부는 일단 대장이 몇 개가 있고 4개 있다고 배웠죠. 대장은 토지 대장도 대장이고 임야대장도 대장이고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4개를 대장이라고 부르고, 대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푸는 것을 도면이라고 부르며, 도면의 경우는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더라. 들어본 기억은 나세요? 네, 그 다음에 경계점좌표, 등록부하고 전산 파일까지를 지적번호로 칭하는데, 이들 장부에 무엇이 나오느냐 물어보게 됩니다. 먼저 대장이 몇 개 있나요? 4개. 그럼 지적번호 대장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있는데, 대장에 대한 조건은 일단 지적법상 장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토지의 현황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토지 현황 이외에도 소유권이 나올 때만 대장 그럽니다. 거꾸로 이야기되면 소유권은 어디만 나오더라? 대장에만 나옵니다. 그럼 지적도와 임야도의 소유권 나올까 안 나올까? 지적도와 임야도의 소유권 안 나오겠죠? 왜? 대장이 아니니까.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소유권 안 나옵니다. 뭐가 아니니까? 대장이 아니니까. 그럼 대장에만 유독 뭐만 튀어나오더라? 소유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의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효력은 안 보셔도 되고, 안 나오니까 밑에 지적 공부에서 종류는 총 8개로 세분하고 있더라. 그래서 대장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면이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불가시적 공부는 정보 처리 시스템, 다른 말로 전산까지 해서 8개가 주어지는데, 이들 장부에 무엇이 나오느냐에서 등록사항을 다 세분하셔야 됩니다. 하나 넘어가니까 등록사항에서 먼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땅들은 둘 중에 대장 하나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토지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토지를 의미할까?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토지대장 나오게 돼 있고, 반대로 임야대장에 나오는 토지라는 것은 거꾸로 하면 되겠죠.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임야대장 나오다 보니까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만 갖게 되어 있는데, 등록할 사항은 박스로 처리되어 있는데, 먼저 나온 것이 토지의 소재가 나오는데, 가기 전에 양식부터 먼저 보자고요. 밑에 보시니까 토지대장 양식 나와 있죠? 네, 양식 보니까 첫 번째 칸 나오는 거 고유번호라는 칸이 있고, 토지의 소재 칸이 있고, 지번 칸이 있고, 오른쪽에 도면번호 칸이 있고, 장번호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축척 칸이 있고, 비구칸이 있고, 토지 표시칸에서 지목칸, 면적칸, 사유칸이 있고, 소유권 파트에서 변동일자, 변동 원인 나와 있으며, 주소하고 성명, 명칭, 등록번호 나와 있고, 하단부에 토지 등급 수정 논의를 나와 있게 됩니다. 찾으셨나요?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빠진 것이 개별 공시지가 그 칸이 빠졌어요. 뭐가 빠져 있다고?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일 칸이 빠져 있는데, 그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밑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맨 밑에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일 칸이 빠져 있습니다. 그거까지 들어가야지만 양식인데, 여기 나온 칸칸에 나오는 그 말들을 풀어놓은 것이 그 위에 박스란 얘기예요. 첫 번째 토지의 소재는 리동 단위까지 법정 행정구역의 명칭을 기재하고 나오는데, 그 소재 칸을 기재할 사안은 우리 동네일 경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까지를 소재라고 부르고, 지번은 임야대장은 숫자에 뭘 붙이더라? 산자 붙이고, 토지대장은 숫자로만 등록합니다. 지목은 우리 지난주에 배울 당시에 대장에 나오는 지목은 정식 명칭 그대로 적으실 것. 그럼 과수원일 경우 지목은 과수원 다 기재해야 돼. 도면에 기재할 때만 지목은 한 글자만 딴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 설명 다시 드릴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목은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게 돼 있고,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해라 나와 있는데, 제곱미터로 표시할 당시에 우리 배운 내용대로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일 경우는 얼마까지 등록하시고 1의 자리까지 등록하더라. 축척의 분모가 100단위의 경우는 0.1까지 간다. 그게 떠올라야 돼요. 대장에다 보니까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하고 주인번호 따라 붙는데, 칠판에서 대장에는 소유권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라 나올 말이 소유자가 누군가 확인을 위해서 소유자의 성명이 나올 것이고, 주소가 나오게 되고, 주민번호가 등록이 됩니다. 우리가 자연인 같은 경우는 성명, 주소가 되겠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성명 대신에 명칭, 그 다음에 주소 대신에 사무소,
소재지가 되겠죠. 같이 보시면 될 부분이니까 성명 등 묶어서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국토교통부령에 정해놓은 것이 또 오른쪽 보니까 토지의 고유번호란 말이 나오는데 고유번호는 총 19자리 번호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83페이지에 토지의 고유번호 찾으셨나요? 네, 그거 보고서 이제 좀 몇 개 풀어야 됩니다. 고유번호의 경우는 총 19자리 번호로 환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일단 우리 동네 토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서울특별시에 있는 토지고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에 있는 토지인데 지번이 123에 45일 경우 이 토지를 번호 19조를 바꿔라요. 바꾸게 되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까지 여기까지를 토지의 행정구역, 행정구역은 소재가 될 것이고 자리상으로 10자리를 줍니다. 10자리고 지번이 123에 45죠. 칠판에서 요거는 지번은 8자리를 줍니다. 근데 여기까지 세분하게 되면 행정구역상 서울시는 시도네요. 시도 몇 글자? 두 글자니까 2자리 줍니다. 서울시 번호가 예를 들어서 0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행정구역이 시도 밑에가 시군구 몇 글자예요? 3글자니까 3자리 줍니다. 그럼 노원구 번호가 1, 2, 3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시군구 밑에 나오는 행정구역이 읍면동이죠? 읍면동도 몇 글자? 3글자니까 상계동이 4, 5, 6이라고 가정을 하고, 서울에 리 있어요? 없어요? 리 서울에. 그럼 왜 없어? 되게 많은데. 청량리, 왕십리, 답십리, 화양리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리가 아니라 동이니까 없으면 빵빵이 되는 겁니다. 있으면 번호 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글자대로 채워 넣으시면 돼요. 시도 몇 글자? 2글자 2자리. 시군구 3글자 3자리. 읍면동 3글자 3자리. 리 부족하죠? 리를 좀 길게 끌어야 돼. 리 그러면 털어버리니까 볼 게 없고. 지번이 몇 번이래요? 123에 45죠? 그럼 본번이 0, 1, 2, 3에 0, 0, 4, 5 하면은 이거 따로 외울 건 없고,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번째 오는 숫자, 여기 들어간 숫자 중요한 겁니다. 자리상으로 11번째 오는 숫자가 무엇이냐 따라서 장부가 바뀌는데, 요건 암호예요. 1이 들어갈 수가 있고 2가 들어갈 수가 있고 3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1이 딱 들어가 있게 되면 여기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라고 알려주는 번호고, 2가 들어가 있게 되면 여기는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라고 알려주는 번호입니다. 3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경계점자표 등록부 시행지역 토지라고 알려주는 암호인데, 만약에 여기 1이 들어가 있게 되면 문제 풀을 때 뭘로 푸셔야 돼요? 토지대장으로 문제 풀어야 돼요. 2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으로, 3은 경계점자표 등록부로 문제 풀어야 답이 떨어집니다. 이게 그 번호의 뜻인데, 문제는 장부가 세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늘 떠드는 말이 햄버거랑 세트는 콜라, 삼겹살은 소주 있다 그랬었죠. 음식 세트가 있듯이 장부가 세트가 만들어집니다. 토지대장과 세트는 지적도, 임야대장과 세트는 임야도가 만들어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같이 만드는 것이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를 같이 만들어서 장부의 세트가 세 덩어리가 있게 됩니다. 과거 옛날 기출문제가 나오기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토지가 가진 장부를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이 세 개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재에서 오른쪽 보니까 그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까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11번째 숫자가 대장 자리 나와 있는데 그 번호가 1자가 들어있으면 뭐? 토지대장. 2자가 나와 있으면 임야대장. 3자가 없죠? 써놓으셔야겠네요. 3자가 나오면 뭘 의미하더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의미하더라. 거기에 빠져 있는데, 세트가 세 덩어리입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세트, 임야대장과 임야도가 세트,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세트가 되는 것이 장부의 세트예요. 여기까지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 고유번호가 어디에 나오고 어디에 안 나오느냐 중요한데, 고유번호는 대부분 장부에 다 나오지만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만 안 나온다고요? 도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지적 공부가 8개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8개 중에서 어디에만 고유번호가 안 나오더라? 도면에만. 이 2개 빼고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지대장에 고유번호 있어요? 네. 예, 임야대장도.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다 나오는 겁니다. 어디 빼고 다 나온대요? 도면 빼고 다 나오니까 이거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고유분의 뜻이고, 그 다음에 다시 82페이지에 박스 들어가서 지적도와 임야도의 번호를 기재해라. 도면번호 기재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축처까지 나옵니다. 장번호까지. 그래서 밑에 보시니까 토지대장상에서 도면번호, 장번호, 축처 칸이 있죠. 토지대장의 경우는 지적도 번호가 될 것이고, 임야대장은 임야도 번호가 될 것이며, 장번호라는 얘기는 페이지에 페이지. 대장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일 경우에, 만약 두 장일 경우는 앞장에는 2-1, 뒷장은 2-2에서 총 장수와 해당 장수를 적어주는 것이 장번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축처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 보니까. 그리고 토지 이동 사유란 말이 나오는데, 이동 사유라는 것은 밑에 양식 보니까 한가운데 사유 써 있죠. 사유 찾았어요? 예, 그 사유를 의미하는데, 아까 쉬기 전에 이 땅을 5번, 6번을 합병하게 되면 경계를 지울 당시에는 화이트로 깨끗하게 지워라, 쓱싹쓱싹 지워라. 이렇게 지우고 6번 지운다 그랬어요. 이렇게 도면을 딱 보니까 6번 땅이 지워지고 경계가 말소가 돼 있죠. 이건 뭐 했을 것이다. 합병했다 해지 요건 감각적으로. 그럼 언제 합병했는가 궁금하게도 여기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보게 되면 몇 년, 몇 월, 며칠 6번 땅과 합병했단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다 연관성을 지어놓기 위해서 다 여기 지워지게 되면 합병한 사유 또는 분할한 사유가 다 기재가 되는 것이 토지 이동 사유고요. 네 번째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나오는데, 또 칠판에서 소유권이 나와야지 대장이더라. 소유자가 누구인가 성명 등을 기재하고 이 주인이 언제 바뀌는가 또 알아야겠네요. 따라붙는 것이 소유권자 변경된 날과 원인이 따라붙게 됩니다. 그 원인이 만약 매매 계약을 통해 취득하게 되면 원인은 뭐가 되고? 매매가 되겠죠. 날짜는 언제가 될까? 등기 접수일.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아직 안 배우셨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접수한 때부터 등기한 효과가 있다라고서 장려납부를 개정했기 때문에 등기 접수일자를 적게 됩니다. 접수일자가 바로 소유권자 바뀐 날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토지 등급 또는 기준 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 수정 논어를 나와 있고, 마지막에 개별 공시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 같이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까지 토지 등급을 설정을 했고, 농지는 수확량 설정을 하다가 96년부터는 토지 등급이랑 수확량 설정을 안 해요. 안 하고 96년부터는 공시지가를 대신 적게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세금 과세 체계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95년까지는 세금을 과세할 당시에 토지 등급이나 농지는 수확량을 중심으로 토지에 대한 세금을 과세했는데, 이 토지 등급이랑 수확량과 세금 과세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생겨요. 농사가 잘 돼서 풍년달에 내는 세금 내겠다요. 근데 태풍이 한 2번 쓸고 올라가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세금 거들어 온다는 얘기는 열받지 않나요? 막 열받겠죠. 그래서 이제 수확량 가지고 세금 부과하다 보니까 반발이 많이 생겨서 이제 96년부터 공시지가대로 세금 부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확량 따지지 않고 네 땅이 얼마짜리니까 세금 얼마 내라요. 그럼 수확량, 풍년, 흉년 따질 필요는 없게끔 하기 위해서 95년까지는 뭘 기재했고, 토지 등급이랑 수확량 등 기재가 들어갔지만 96년부터는 공시지가와 기준을 적도록 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 나온 건데, 우리 대장 양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개예요.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냈는데, 왜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낼 것이냐 문제인데,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볼 대장이 뭐가 있을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보고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를 중개하면서 중개 의뢰인들이 지목이 지금 얼마나 나오나요? 물어봤더니 중개업자는 말, 나 26회 땄는데? 그러면 대화가 안 되니까 확인 설명해 줄 목적으로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 중요하게 다루니까 잘 봐놓고 넘어가시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것이 이제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라는 장부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아시면 답이 떨어져요.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토지대장에는 둘 다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1인 약칭합니다. 그럼 그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공유지 연명부 만드는 목적인데, 등록사항이 총 7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7가지인데 외우는 게 아니라 체크하시면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일단 어떤 땅이 공유인지는 알아야겠네요. 그럼 기본적으로 토지의 소재와 지번은 나오는 겁니다. 소유자가 몇 명 이상? 2명 이상.
각 소유자 간에 지분이 있겠네요. 그럼 소유권 지분 적어라요. 대장인가요? 칠판에서 공유주의 명부 대장이에요? 대장이죠? 그럼 소유권 나오겠네요. 그럼 소유자가 누구인가 성명, 주소, 주민번호 나올 것이고 소유자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변경된 날과 원인 따라 붙는다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 어디만 안 나와요? 도면에만. 그럼 고유번호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 나오겠네요. 다 외웠네. 외우면 못 외우고 알면 외워줘요. 다시 보자고요. 일단 어떤 단계인지는 알아야겠죠? 그럼 소재와 지분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소유자가 몇 명 이상? 2명 이상. 그럼 지분 나오겠네요. 네. 그 다음에 대장인가요? 네. 그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와 오른쪽에 거꾸로 소유자 변경된 날과 원인 따라 붙을 것이고 고유번호 어디에 안 나오더라? 자꾸 외쳐야 돼요. 도면에만 안 나오더라. 그럼 고유번호 나올 것이고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 이렇게 기억하시면 싹 외워지는 거예요. 여기 몇 개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는 시험에 20일에 딱 한 번 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 내고 있는데 내면 서비스 문제예요. 한 번 또 냈다. 24일 때 한 번 또 낸 적이 있으니까 참고 좀 하실 부분이고요. 여기는 나중에 수업 한 2번 들으시면 외우시니까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마지막 대장이 대지권 등록부. 이 대지권 등록부가 좀 어려운데 가기 전에 대지권 등록부도 대장인가요? 대장이죠? 소유권 나올까요? 이건 따라 나와요. 그럼 고유번호 나올까요? 예, 어디에 안 나오니까? 도면에 안 나오니까. 그럼 이 대지권 등록부는 언제 만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문제인데 따져보자고요. 자, 우리 강의실이 아파트 대지입니다. 한 단지가 있는데 세대가 총 500세대가 있어요. 101동, 102동, 103동이고 저 혼자 계신 저분단은 관리실이 있다 가정하고 그럼 이제 전체 세대가 몇 세대냐? 500세대일 경우에 대지권 등록부를 단지 하나를 둬야 될 것이냐 세대별로 500개를 줄 것이냐 문제예요. 단지 하나가 만들어질까 세대별로 500개를 줄까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단지에 하나. 앞으로는 본인 생각이랑 반대로 대답하세요. 딱 맞을 것 같죠. 단지 하나를 두자 세대별로 500개를 두자. 네, 세대별로 500개를 두는 겁니다. 단지 하나가 아니라 왜 그럴까? 101동은 분양평수가 24평, 102동은 33평, 103동은 40평일 경우에 분양평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대지 지분이 다르니까 다 따로따로 두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따로따로 두다 보니까 여기는 등록사항이 총 몇 가지냐? 10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10가지. 앞에 4개, 뒤에 6개, 합이 10가지인데 몇 방에 외워버리자? 한 방에 살아버리자요. 자, 이제 보시고 아파트 살죠? 네. 이제 본인 사는 동네 이름이 상계동. 집안은 50번지. 맞죠? 맞잖아. 예. 그 다음에 사는 아파트가 현대아파트. 딱 보면 알아. 자, 몇 동 몇 호 살아요? 101동 501호. 맞죠? 네. 성함이 장동권? 장동권은 좀 아닌 것 같고 장동곤. 자, 맞죠? 네. 잘 알죠? 네. 이거 하면 다 알아. 자, 이 집 언제 샀어요? 2015년 1월 13일 날 등기하고서 매매로 샀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집 살 당시에 대지에 가진 지분이 있게 됩니다. 대지의 지분이 만약에 1000제곱미터 중에서 60만큼만이 내 집이다 가정하게 되면 요게 내가 가진 대지 지분을 다른 말로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자기 사는 집 그릴 수 있어요? 아니 이것도 못 그리면 대화가 안 돼 지금부터. 자, 이건 그릴 수 있죠? 요거만 그리시면 등록상 다 외운 거예요. 자, 상계동이 뭐고? 소재. 50번지는 집원. 어떤 아파트 산다고요? 현대아파트. 여기 건물의 명칭. 그 다음에 101동 501호 사시는 집이죠? 사시는 집을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장동호 씨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소유권에 관한 사항 나올 것이고 소유권자 변경된
날과 매매가 원인, 대지권의 비율 다 외웠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한 방에 딱 10가지 외워버리는데 10개 아닌데요? 3개 빠졌는데요? 채워놓으면 되겠죠. 이제 배운 내용대로 여기 3개 채워놓을 것이 고유번호 나올까요? 네. 나오겠네. 고유번호 나올 것이고 얘가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 나오겠네요. 또 하나 채워놓을 것이 이제 장동건 씨가 501호 단독 소유하다 보니까 지분이 안 나오는데 401호 같은 경우는 누가 취득했느냐? 신혼부부가 집을 사면서 A, B 둘이서 이 집을 공유로 등기했습니다. 공유라는 얘기는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2명이죠. 2명일 경우에 각 소유권에 지분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가 공유일 때만 지분 나오다 보니까 여기 10가지입니다. 이렇게 외워야지 한 방에 딱 잡아 외우지 그냥 글씨를 10가지 외웠다간 죽어도 못 외워요. 한두 개일 경우 외우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10가지다 보니까 그냥 외우면 못 외우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 본인 사시는 집 그린 다음에 뭐가 뭔지만 아시면 돼요. 이해 갔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고 상계동이 소재, 50번지가 집원, 현대아파트는 건물의 명칭, 그 다음에 101동 501호가 전유부분 건물 표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장동건 씨 쭉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 받겠대요? 받게 날짜 나오겠죠? 원인은 매매,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해서 잡아내시면 요걸 한 방에 딱 잡아 외워요. 근데 이거를 그냥 글씨로 못 외우니까 이렇게 잡아내셔야 돼요. 올해가 지금 1월달이죠? 3월달, 5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혹 특강 가게 되면 특강까지 들으면 6번 똑같이 그릴 테니까 다른 학원 작년 강의할 때 보니까 나중에 다 외웠더라고 이거를. 주소는 상계동 몇 번지, 50번지, 아파트, 현대, 몇 동, 101동, 몇 호, 501호 다 외우더라고 이걸. 이걸 외웠다는 얘기는 이 내용을 다 외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한 방에 딱 잡아 외우니까 내주면 이거 보너스 문제예요. 이건 본인이 연습 한번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뭐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럼 대화가 안 되니까 한번 그려보시면 요거는 쉽게 이해합니다.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네, 그 대지권 등록부 10가지니까 한번 읽어놔 보자고요. 여러분 교재에서 84페이지에 소재가 나왔죠? 소재 출판해서 뭐가 되고? 상계동 집원은 50번지, 대지권의 비율은 1000분의 60,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는 장동건 씨가 나올 것이고 고유번호 나올까요? 나옵니다. 전유부분 건물 표시라는 것은 101동 501호, 건물 명칭은 현대아파트,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 장번호 페이지 나올 것이며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나올 것이고 소유권 지분 나오더라. 소유권 지분은 언제 나온다? 아파트가 공유일 때만. 이해 갔어요? 그렇게 외우시면 딱 잡아 외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외우시는 요령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도면. 도면의 경우는 토지대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풀게 되면 뭐가 되고? 지적도. 임야대장은 임야도로 풀게 됩니다. 도면의 경우 등록상 보시니까 오른쪽 박스에서 토지의 소재 나와 있죠? 집안 나와 있네요. 지목 나와 있고 경계 나와 있죠? 근데 오른쪽에 1번에 지적 도면의 색인도 나와 있고 도면의 제명과 축척 나와 있고 도각선과 그 수치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는 어디서 설명드릴 것이냐? 여러분 86페이지 가시게 되면 지적도 얘가 나온 게 있는데 14전 나온 지적도 있어요. 86페이지에 86페이지는 왼쪽 면이에요. 모든 책의 오른쪽은 홀수면이고 짝수가 왼쪽 면이니까 86페이지 어디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왼쪽 봐야 되는데 혼자 오른쪽 보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서 자 산에서 치다 보면 공이 왔다 갔다 하면 머리가 다리가 왔다 갔다 하면 혼자만 반대로 왔다 갔다 하면 이상하지 않으니까 자 86페이지 어디예요? 왼쪽 면이죠? 거기 14전 나온 지적도 봤어요? 네, 그거 보시고 이해하는 게 빠르지 등록상 10가지를 또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서 어디에 있는 게 뭔지만 아시면 아는 거예요. 책 보니까 이렇게 한가운데 14전 나온 지적도가 있고 찾았나요? 네. 여기 열숫자 마크가 들어가 있죠? 네. 번호가 빠져 있는데 열숫자 마크에 예를 들어서 1, 6, 8, 2, 14 있다 가정해 보자고. 우리 책은 공란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호대로 또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적도 제 몇 장 중 제 몇 호라고 나와 있고 축척이
000 분의 1 나왔죠? 축척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우측 상단부, 좌측 하단부에 숫자가 나온 게 있는데, 여기는 24만 9,400 나와 있고, 여기가 11만 4,500인가? 11만 4,500 나와 있고, 여기가 11만 4천 나와 있고, 여기가 24만 9천 나온 숫자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이거 보고서 이제 뭔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다시 넘어가서, 아니, 본 다음에 잡아드릴게요. 자, 여기 본 다음에 다시 불러드릴게요. 여기 가운데 까맣게 칠해져 있을 겁니다. 우리 책에 숫자가 없는데 숫자 집어넣었다 가정을 하고, 지금 보시는 도면이 이 도면 번호 6번 도면이라는 얘기예요. 도면 번호가. 그럼 왼쪽이 궁금하더라. 몇 번 도면 찾아봐라. 1번 도면 찾아보라는 얘기고, 오른쪽이 궁금하게 되면 8번 도면 찾아보라고, 도면 찾기 쉽게 만들어진 이 마크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도면의 색인도라고 불러요. 색인도. 색인도가 뭔지 갔어요? 그 다음에 군면리, 요것이 토지의 소재. 그 다음에 이 도면은 지적도인가요? 임야도인가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지적도잖아요. 지적도 몇 장류 몇 호라고 나와 있죠? 여기 이 도면의 이름, 제명이 되고, 요게 축척. 됐어요? 그 다음에 요 테두리선을 도곽선이라고 부릅니다. 도곽선. 도곽선은 지도의 외곽선이란 얘기예요. 곽이란 말이 한자로 곽이란 말 쓰지만, 일본어식 표기로는 왁구란 말 쓰죠? 가정자리 틀을 우리 왁구가 만나면 그러잖아요. 그 곽자의 발음이 왁구란 말 쓴 것이에요. 도면의 왁구를 뭐라고 부르더라? 도곽선이란 말 썼고, 그다음에 수치란 말은 요 숫자 요것들이 도곽선의 수치입니다. 수치인데, 이제 여기에 뜻하는 바가 있어요. 도곽선 수치라는 것은 잘 보세요. 요건 실제 거리이고 단위는 미터예요. 뭐라고요? 실제 거리 단위 미터인데, 요게 뜻하는 바는 24만 9,400m, 11만 4,500m, 그 다음에 11만 4,000m, 그 다음에 24만 9,000m 실제 거리를 다 도면에 표시해 준 것이 도곽선 수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설명드릴 텐데, 여기까지 1번서부터 7번까지예요. 7번째인데,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 받아 적었어요? 네, 앞으로 넘어가서, 나도, 아휴, 죽겠다. 자, 가시니까 박스에서 1번에 소재가 어디 있더라? 소재가, 요게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지번이죠? 지번은 여기 아랍자로 요게 지번이에요. 여기 지번이고, 지번은 경계 안쪽에 적게 돼 있고, 세 번째 나오는 게 지목이죠? 지목은 여기 지목입니다. 전 지번 오른쪽에 지목을 적었는데, 지목을 적을 때는 한 글자로 적게 돼 있어요. 전이 한 글자는 하나만 나왔지만, 요 도면 다시 넘어가서 도면 여기 보고서 쭉 내려오니까 Y자 모양 토지가 있어요. 밑에. 거기 써 있는 게 454, 9 써 있죠? 그럼 지번이 뭐란 얘기고, 454란 얘기고, 지목은 국어란 얘기입니다. 그럼 지목을 기재할 때 한 글자만 적는 것이 부호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확인해서 다시 넘어가서 네 번째 나온 것이 이제 85페이지에서 경계 나와 있죠? 이 땅 무슨 모양이 생긴 형태가 은행잎 모양이죠? 요 토지 생긴 형태가 바로 경계예요. 경계. 그럼 소재가 어디 있는지, 지번이 어디 있는지, 지목이 어디 있는지, 경계가 무엇인지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도면에 색인도 나와 있죠? 도면의 색인도라는 것이 요게 색인도예요. 도면 찾기 쉽게 만들어진 마크.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도면의 제명과 축척. 제명은 지적도 몇 장중 몇 호, 제명이고 축척입니다. 그 다음에 도곽선과 수치란 나오는 도곽선은 이 테두리선이 뭐고? 도곽선. 요게 수치예요. 자, 이 도면의 경우는 여기 보세요. 이제 거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이 도면의 경우는 책에 나온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만 집어넣으시면 등록상 외운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고? 색인도. 혹시 보고 읽는 거 아니죠, 지금? 눈 감아요. 아, 이건 눈 감아도 안 되는구나. 자, 색인도. 얘는 뭐라고 부르고? 소재. 얘는 제명, 축척. 테두리선은 도곽선. 얘는 도곽선
수치. 이 선은 경계. 얘는 지번. 얘는 지목이니까 이걸 그림을 머리에 넣는 겁니다. 눈에. 색인도 있던가요? 네. 어디 있어요? 그 위에. 그 옆에 있는 게 소재가 있고 제명이 있고 축척이 있죠. 테두리 선이 뭐가 되고 도각선. 숫자가 수치고 그 안에 생긴 토지 모양새가 경계. 아래배 숫자가 지번. 그 옆에 붙은 게 지목. 그러면 요건 다 외운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 한 방에 외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 보고 외우면 못 외워요. 그래서 요거 볼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이 수치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이 수치가 말하는 게 뭐냐? 수치라는 것은 실제 거리고 다니는 미터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도면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요 거리가 얼마인가를 다 알 수 있도록 써놓은 것이 요게 숫자의 뜻이에요. 직선거리 확인하라고. 이 말 뜻은 우리나라 지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 지워버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현재 측량 원점이 수원에 있는데 수원 원점서부터 세로 길이하고 가로 길이가 있을 경우에 요 도각선이 여기로 쏙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있다가 한번 가정해 보자. 도각선이 그럴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요 거리를 다 써놓은 것이 이 숫자의 뜻이에요. 더 쉽게 가려고 그러면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더 쉽게 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래프 그린 상태에서 박스 그리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5다. 여기는 2고 5일 경우에 이 면적 구하세요 라는 수학도 아니죠. 산수 문제 있었습니다. 가로가 얼마예요? 4. 세로는 3. 면적은 12.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하는데 일로 들어오면 이해를 못하더라고 또 이상하게.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원점을 그린 상태에서 위아래로 그리고 따져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거리가 있고 여기까지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여기까지 거리가 11만 4천 미터라는 얘기입니다. 뜻이. 그럼 여기까지 거리는 11만 4천 500m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직선거리 여기 얼마가 될까? 빼니까 500m가 되겠죠. 즉 실제 거리가. 파란 색깔은 세로로 이해해서 여기까지 거리는 요거예요. 24만 9천 미터라는 얘기고 여기까지 거리가 24만 9천 400m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로 길이가 얼마가 될까? 400이 나오겠네요.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전체 면적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 숫자 4개 주고서 면적 뽑아라요. 이거 서비스 문제죠. 빼고 빼시면 돼요. 빼고 빼시니까 지금 보시는 지적도가 가로가 길어요? 세로가 길어요? 가로가 길죠? 빼고 큰 수가 가로예요. 이렇게 빼니까 얼마가 나왔고? 500. 400 나왔지요? 가로가 500m, 세로가 400이라는 얘기입니다. 곱하기 하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개, 5, 4, 20이니까 20만 제곱미터가 면적에 따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면적 뽑아내는 걸 방법이고, 같은 방식으로 86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바둑판 모양 지적도 찾았어요? 그 지적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지적도인데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면적 뽑아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둑판 모양 지적도 같은 방향끼리 빼시면 돼요. 그럼 숫자가 뭐하고 뭐가 나와요? 150하고 200 나왔네요. 가로가 200m, 세로가 150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가 될까? 30만이 아니라 3만이 되겠죠. 잠귀신이 아직 안 물러났네 이거. 3만이 되겠죠. 아니 얘는 20만인데 왜 3만밖에 안 나올까? 축척이 다르니까. 여러분이 뽑으신 면적은 500분의 1 지적도고 얘는 1200분의 1 지적도가 되는 것이에요. 면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면적을 뽑아내는 겁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다시 넘어가서 이제 페이지 85페이지에서 일반적 기재상 토지의 소재부터 해서 도학수 수치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4번, 5번, 6번 나온 게 있을 겁니다. 4번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과의 거리란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삼각점의 지적기준, 측량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란 말이 나오는데 85페이지 위에 박스에서 찾았어요. 그 세 가지는 죄송한데 여기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오다 보니까 그 4, 5, 6번은
어딜 보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면적 뽑으신 지적도 거기를 봐야 나와요. 여러분이 면적 뽑은 지적도 86페이지 가니까 한가운데 79의 4란 땅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네, 찾으니까 토지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죠? 집원이 79에 4, 지목은 대란 토지가 나와 있는데 찾았어요? 각 변마다 숫자가 써 있죠? 여기 써 있는 것이 27.50 써 있고 20.05, 5점 빵빵, 25.25, 22.16 숫자 써 있나요? 네. 뭘 와야 이거 한 17년 해봐야 다 외우게 되시자. 뭐 이거 가지고 와라 그래. 자, 더 놀라게 해드릴까? 자, 여기 땅 또 하나 있죠, 이쪽에. 네. 여기 25.18이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닌가? 맞죠? 이 땅 면적 가면 얼마가 나올까? 이거 대변인 갔다고 인정하게 되면 이따 나중에 할게 이거는. 500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거는. 자, 헷갈리니까 다 외워야 돼 이걸 강의하려면.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실제 거리이고 단위는 미터예요. 뭐라고요? 실제 거리를 의미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잠기신 물러나라 띵.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고? 25.25m라는 얘기고, 요 거리는 22.26m, 요거는 27.50m, 여기는 20.05m, 5점 빵빵 미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거리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거리 나오든가요? 여기는 안 나오잖아. 이 거리가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 필지의 선이 꺾이는 점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꺾이는 점을 선의 굴곡점, 다른 말로 경계점. 그럼 요 경계점, 이 경계점 간의 실제 거리가 얼마입니까? 25.25m입니다. 이 뜻이에요. 실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계점 간의 거리인데 여기는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지적도는 개발한 땅인가요? 네. 개발한 땅은 작성하는 장부 있다고 떠들었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내 지적도에만 예외로 나오는 것이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적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적 지적도가 되므로 나와 있지만 여기는 개발한 적이 아니잖아요. 좌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거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 페이지에서 85페이지에서 4번이 85페이지 다시 가보세요. 4번에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나와 있죠? 괄호는 뭐라고 써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제한한다요. 그럼 이 지역은 좌표 거리가 나오겠지만 여기 거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봐야지만 이거 확인할 수 있다 이 뜻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5번째가 삼각점 및 지적 측량 기준점 위치란 말 나와 있는데 또 기준점 위치도 여기는 안 나옵니다. 여길 또 봐야 돼요. 여길 보니까 여기가 사거리고 여기 동그라미 써있고 9번 써있는 점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요게 측량 기준점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자리예요. 요게 뭐 의미하더라? 측량 기준점이 있다고 알려주는 자리인데, 지적 기준점은 3가지 기준점이 있게 됩니다. 지적 기준점의 종류는 지적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기준점이 있고, 지적 도근점이라는 기준점이 있더라. 들어본 기억은 나세요? 예, 기준점이 있을 경우에 나오는 마크가 다릅니다. 지적 삼각점이 나오게 되면 원에다가 열십자가 들어가 있게 되면 지적 삼각점을 나타내는 마크고, 원이 들어가 있고 까맣게 칠해져 있는 경우는 이건 지적 삼각 보조점을 나타내는 마크예요. 그 다음에 원만 나오면 지적 도근점을 의미하는데 이거 좀 작게 그랬죠? 작은 이유가 이 2가지 기준점의 경우는 원 지름,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이 3mm입니다. 지름이. 근데 요 지적 도근점만큼만은 얘는 2mm예요. 지름이. 작게 그랬는데, 그러면 도면에 이런 게 나와 있게 되면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고, 지적 삼각점이 있다고 알려주는 마크고, 얘는 지적 삼각 보조점, 얘는 지적 도근점이에요. 그럼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건 뭘 의미할까 그러면?
지적 도건점인데 몇 번 도건점? 9번 도건점이 여기 있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쭉 올라가니까 동그라미 8번 써있죠? 8번 넣어주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 기준점을 설치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일대 측량할 때만큼만은 누구와 측량하더라도 요것을 측량해라요. 그럼 측량자를 미리 만들어준 겁니다. 이해 갔어요? 예, 그럼 기준점이 세 가지 있다 보니까 과거에 17회 문제에서 예를 내고 들어왔습니다. 17회 문제에서 이게 뜻하는 바는 요거는 무슨 기준점을 의미하더라? 지적, 삼각점을 의미한다. 맞았나요? 예, 이렇게 나온 기출 문제다 보니까 여기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고. 네, 아직 마지막 등록사항 하나 남은 것이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란 말이 나오는데, 자, 이 79에 4란 땅은 잘생긴 땅, 못생긴 땅? 못생겼어, 이게? 잘생겼죠? 사람 얼굴이면 박경림이 되겠지만 토지는 잘생긴 땅이에요. 그럼 이런 땅이 있을 경우에 이 땅에 건물이 어디 위치해 있는가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랑 구조물을 등록해 주도록 법이 옛날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 땅에 건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게 되면 건물 위치를 등록해 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나중에 이 땅을 중개할 당시에 건물 위치를 굳이 임장활동 데려가서 확인시켜 줄 필요는 없겠죠? 여기 보면 다 나오니까. 이해 갔어요? 건축물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 요거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부터 건축물 등록하도록 법은 개정이 됐는데 실제로 지적돌 때 보게 되면 아직도 안 나와요. 몇 년 지났어요? 13년 지나도 아직 안 나옵니다. 앞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까. 지목이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28개 있다고 배웠는데 2002년도에 지목이 24개에서 4개가 추가가 돼요. 옛날에. 주차장이라는 지목하고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4개를 새롭게 기존 토지상에서 분리해서 새로 신설하면서 지목 4개 정리하는데 몇 년 기간 줬느냐? 5년 동안 정리하라요. 5년 안에. 지목 4개에 5년이라는 얘기는 별로 안 되잖아요.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지목 4개 정리하는데 5년이면은 되게 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토지마다 건물 위치 파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뭐라고 부르느냐? 공간정보 사업. 그 사업을 영어로 GIS라고 불러요. 국가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법률이 뭐로 바뀌더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이제 그 법이 체계가 되고 사업이 끝나게 되면 딱 나올 거예요. 딱 나오게 되면 건물 위치에 확인 나갈 수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합격한 이후에 중개업 하시게 되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사업 끝난가 동시에 나올 테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정리 마저 해보자고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요걸 경계점 간의 거리.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경계점 간의 거리다. 요거는 측량 기준점의 위치. 오케이? 기준점의 종류가 이렇게 3개 분리되어 있듯이고, 그 다음에 요건 건축물의 위치란 말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면 돼요. 도면 보고서 한 번 더 떠들은 다음에 넘어가자고요. 이거는 뭐라고 부르고? 색인도. 얘는 소재. 그 다음에 얘는 제명, 축척. 테두리선은 도각선, 수치. 요선은 경계. 얘는 지번. 얘는 지목. 그 다음 요 숫자는 경계점 간의 거리. 요거는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 가상에선 그리고 여기까지 갔어요. 그렇게 이해해놔야지만 그 등록사항이 이어지는 거지. 그냥은 죽어도 못 외웁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들어와서 이제 그 등록사항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하고 그 다음에 3번은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5번 2개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85페이지 중간에 2번하고 5번 2개만 체크해 놓으시기 바래요. 찾았어요? 2번은 중요한 말인데 2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찾았나요? 네. 이게 뭔 말인가 확인을 위해서 다시 86페이지 넘어가니까 86페이지 가니까 이 지적도 요거랑 이 지적도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 지적도의 경우는 지적도로만 써있지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지적도 보니까 이 지적도의 경우는 테두리선이 있고 도각선이 있고 지적도 써있고 괄호 안에 뭐라고 써있어요? 좌표라고 써있죠? 요게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적도 제명 옆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이 도면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더라?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 찾았나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이게 뜻하는 바는 잘 들으실 것. 아까 면적 결정할 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억이 날까? 한번 물어나 보자고. 지적도 이마도시 행지역 면적은 도상 측정합니다. 방법은 전자 면적 측정제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고, 경기의 점 좌표 등록부는 면적은 좌표로 계산합니다.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럼 자, 이쪽 좌표가 있나요? 그럼 측량 뭘로 해야 돼요? 좌표로 하는 겁니다. 그럼 도면으로 측량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쪽은 좌표가 있어요? 없죠. 그럼 좌표로 측량할 수가 없네. 그럼 여기는 도면 측량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역은 면적법 볼 때 도상 측정하는 것이고, 이 지역은 지적도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와 똑같이 지적도로 측량하는 걸 막으려고 이 지역은 뭐가 있으니까? 좌표가 있으니까 측량 좌표로 하시고 도면으로 측량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안더스탠드? 그럼 이건 측량할 수 있는 지적도, 측량 못하는 지적도, 측량 못하는 지적도고, 이건 측량할 수 있는 지적도 나눠지는 겁니다. 감 잡았어요? 그럼 좌표가 있는 지역은 측량 뭘로 하시고, 좌표로 측량하는 것이고, 도면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리는 것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측량의 그 축척이 정해지는데 도면의 축척 5번이에요. 지적도의 경우는 축척이 500분의 1서부터 6초까지 다 사용합니다.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 3000, 6000 다 쓰는데 여기는 그냥 외우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더블로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500의 피박은 1000, 600의 피박은 1200 흔들면 2400, 3000의 상한가 6000 이렇게 더블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이 1200분의 1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지적도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2400은 없습니다. 아니 쓰지 마시고 2400은 누가 쓰느냐? 고조 북한 님매들 쓰는 지적도가 2400분의 1 사용합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북한이 쓰는 지적도 2400분의 1 쓰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안 써요. 통일되면은 갖다 써야 되니까 2400 집어 넣어준 것 뿐이에요. 넘어가자고. 자, 그 다음에 이마도의 경우 3000, 6000 두 개 씁니다. 가장 많은 것이 6000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밑에 축척 도면의 크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나오니까. 밑에 6번의 경우 나온 것도 이것도 단위는 측량할 때 설명드릴 내용인데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도면의 경우 등록사항은 글씨 나온 걸 외우지 마시고 어딜 보고 이해하셔라. 도면 2장 요거 보고서 어디에 있는 게 뭔지만 아시면 외워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여기 현대백화점 어디 있나요? 아, 신세계인가? 롯데인가? 롯데백화점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아닌가? 군산의 집 어디 있나요? 군산의 집. 여기 그 이춘복 참치는 저기. 그것도 어떻게 외웠어? 자꾸 보다 보니까 외워졌죠? 그러니까 도면 볼 줄만 알면 등록상 외워지니까 도면을 먼저 보신 다음에 뭐가 어디 있는지 아시면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외우시기 때문에 일부러 외우지 마시길 바라고요. 넘어가게 되면 이제 도면의 복사의 경우는 따로 보실 필요 없고 87페이지에 6번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양본은 도외 지적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밀도가 떨어지더라.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75년도부터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좌표는 전국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지역만 좌표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지역이 첫 줄 읽어보니까 동그라미 칠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찾으셨어요? 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축척 변경 동그라미. 지적 확정 측량 지역과 축척 변경 대상 지역은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어떤 지역 작성하실 것? 지적 확정 측량 지역과 축척 변경 측량 지역은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작성하게 될 텐데 밑에 등록사항 보니까 외우지 마시고 밑에 토지의 소재 나와 있죠? 집원 나와 있네요. 그대로 경계점 좌표 등록 보니까 좌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토지의 고유번호 나옵니다. 이해만 하면 돼요. 고유번호 아까 어디만 안 나온다고 배웠어요? 도면. 고유번호 나올 것이고, 이번에 도면번호란 말 따라 붙어 있는데, 도면번호라는 것은 뭘 이해하시느냐?
아까 장부의 세트가 토지대장과 세트는 지적도, 임야대장과 세트는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같이 세트를 보관한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지적도 몇 번 도면인가 도면번호를 알려줄 것이고, 필지별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장번호 나와 있고 부호 및 부호도가 있는데 밑에 양식 보니까 부호도, 부호 나와 있죠? 이게 뭘 뜻하느냐 그래 드릴게요. 자, 책 보니까 요거 이제 양식 보니까 여기 양식이 이렇게 해서 부호도 써 있고 부호란 말이 나와 있죠? 그 양식에. 근데 여기 X하고 Y좌표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땅을 등록한다 가정해 보자고. 이 땅이 몇 각형이에요? 오각형이죠? 이 땅을 이렇게 등록합니다. 이렇게 등록하고 토지 모양새가 부호도예요. 생김새가 꼭지 몇 개 있나요 지금? 5개가 있죠? 각 점마다 1, 2, 3, 4, 5 이렇게 등록하는 겁니다. 번호를. 그럼 1번 점. 요 땅은 좌표 5개 찍으면 되겠네요. 그럼 1번 점 요 점에 대해서 1, 이 점에 대해서 X좌표, Y좌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점이 여기 있네요. 2번 점에 대해서 X좌표, Y좌표 이런 식으로. 3번 점에 대해서 X좌표, Y좌표. 4번 점에 대해서 X좌표, Y좌표. 5번 점에 대해서 X좌표, Y좌표가 나오는 겁니다. 안더스탠드? 그럼 이 필지에 꺾이는 경계점이 몇 개 있더라? 5개 있죠. 경계점을 X, Y 좌표 등록하다 보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럼 부호도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토지의 생긴 형태가 부호도가 되는 것이고 각 꼭지마다 번호를 따왔네요. 요걸 부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부호도가 뭔지, 부호가 뭔지 이해 갔어요? 네, 이렇게 생긴 것이 양식입니다. 책에는 칸만 나와 있고 이게 없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여기에 부호도와 부호의 뜻이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부호도가 뭔지, 부호가 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양식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하나 볼 게 있네요. 등록사항은 기억번, 니은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하고 리을번하고 미음번 거기까지 봐드릴게요. 아까 장배 세트 설명드릴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같이 비치한다 설명드렸으니까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별도로 비치해야 한다 그 말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1번인데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해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경계를 결정한다거나 경계 복원한다는 얘기는 측량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측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측량은 도면으로 측량할 수 있을까? 좌표로 해야 될까? 좌표로 해야 되죠? 왜 도면으로 측량 못할까? 아니 못을 박아버렸어요 밑에다가 이 도면을 통해 측량할 수 없다라고. 그럼 이 지역은 좌표가 있으니까 측량 좌표로 하고 도면으로 측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경계 결정, 경계 복원 측량할 당시에는 반드시 뭐로만 측량하실 것? 좌표로만 하게 돼 있고 지적도로 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참 잘 나오는 지문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지적도에 의한다 그러고 그 지문 틀린 말이에요. 지적도는 반드시 못 따라가실 것? 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축척도 중요한데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지적도는 축척이 원칙이 500분의 1이 원칙입니다. 500분의 1 원칙을 쓰게 돼 있고 예외적으로 농지는 가격이 싸니까 500까지 갈 필요가 없어서 1000분의 1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또 농지가 너무너무 넓어서 1000분의 1로 담을 수 없는 경우에 이때는 시도지사 승인받은 경우는 6000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적도는 500분의 1에서부터 6초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다란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까지 축척에 대해 기억하시고요. 밑에 등록상,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쭉 나와 있죠? 이건 문제 풀을 때 암기시켜 드릴 테니까 좀 참으세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여기 등록상이 끝났는데 등록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2개 내지 3개 물어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대장이랑 도면이에요.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도면은 참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 도면은 외우는 게 너무 많다고 못 외우니까 이거 펼쳐놓고서 보시면서 아시면 돼요. 아, 이 뭔지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아시면 내용은 다 파악할 수 있고 3월 달에는 요거 면적 뽑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거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요거가 면적 뽑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설명드릴 테니까 3월 달에 그거 하나 더 나가서 보시면은 뭐 이 도면에 대해서 숨은 내용 다 뜯어낸 거예요. 평범하게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강의할 때?
강의 이거 설명드리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냥 책 보고서 도면에는 소재 나옵니다. 도면에 집원 나옵니다. 지목 나옵니다. 경계 나옵니다. 도각선이 있습니다. 그거 외우세요. 여러분 제일 편해. 강의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게 제일 편해요.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그걸 끝났으니까. 안 외우면 여러분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공부가 아니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뭔지 알고 가면 다 안 외워도 외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2번 어르시면 외워지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잠깐 쉬셨다가 지적공을 관리 쪽에서 다시 또 보도록 하지요.